지구의 오랜 과거 위를 걷는다. 와, 이야, 오, 아찔한데요. 이 그랜드 캐년이요, 예전에는 아주 광활한 평원이었대요. 진짜로 내려갈수록 산이 거꾸로 서 있네. 바람과 물, 시간이 빚은 장엄한 빛의 협곡. 물살이 얼마나 셌으면 이 사암을 깎아내린 물결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굉장히 딱딱한 사암인데 어떻게 이렇게. 와, 여긴 엄청 큰 물이 소용돌이 쳤나 보다. 시간의 강을 건너온 자연의 위대한 조각품. 미국 서부의 캐니언으로 떠난다. 인디언들은 이런 지형을 카이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카이밥은 산이 거꾸로 서 있다라는 뜻인데요. 와. 하늘 아래의 대지는 낯설 만큼 광막하다. 200년 전만 해도 미지의 땅이었던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죠. 우주의 어디인 것 같은 아무런 가림막도 없는 지평선을 향해 달려간다. 안녕하세요. KBS 영상 앨범상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세계 100대 트레킹을 탐험하고 있는 박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우리 촬영팀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광활한 서부를 달리는 기분, 마치 카우보이가 돼가지고 말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 듯 질주하는 붉은 평원. 그 끝에 기묘한 바위 기둥들이 바람을 막아선다.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여행지 모뉴먼트 밸리. 오래된 시간이 멈춰 있는 곳이다. 인디언의 땅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격언에 가지고 싶은 것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땅에 두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 비워내려고 할 때 훨씬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원주민 격언처럼 저도 원주민의 땅에서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천만 년 전 하나의 고원이었던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물에 깎여 단단한 바위 조각들만 남겨놓았다. 어쩌면 풍파의 많은 것을 잃고 더한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것. 자, 세상에. 이 붉은 땅에 솟아오른 기괴한 암석이 마치 기념비를 줄지어서 세워놓은 것 같다고 해서 모뉴먼트 밸리라고 부른답니다. 이곳은 또한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들의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바오족의 성지이자 터전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이곳을 세비니스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돌의 계곡 혹은 하얀색과 같은 돌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들은 지금도 저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사람들이란 뜻의 디네라 부르는 나바호족은 모뉴먼트 밸리를 지구의 심장이라 여기며 신성시했다. 인간의 손길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의 경이와 신비 앞에 그들은 순응했고 삶 그 이상을 기대며 살아왔으리라. 면적의 40% 정도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리조나죠. 척박한 이 땅은 그럼에도 수천 년의 삶을 품어왔고
자연의 신비로움으로 가득하다. 미 서부의 캐니언을 찾아가는 길은 그 역설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일이다. 태양을 향해 걷고 있어요. 엔틸로프 캐년을 향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유명한 예, 애리조나의 자연도 정말 광활하네요. 대단하죠. 야, 정말 광활하고 멋있는 호수, 하웰 호수입니다. 미국 서부를 관통하는 콜로라도 강. 그 강줄기에 댐이 세워지면서 생긴 파월 호수. 매년 200만 명가량이 찾아와 낚시와 수상 레포츠 등을 즐기는 휴양 명소이다. 그 여행자들이 거점지로 삼는 페이지시는 댐이 지어질 당시 건설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나바오족의 땅에 들어와 만든 작은 도시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서 사람이 하나도 안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척박하기도 하고. 그래도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그래도 명맥을 이어오면서 이 자연을 지켜왔죠. 이 주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지어준 이름이 작은 샘입니다. 이곳은 애리조나주 북서부부터 남동부까지 고도 2,500m 높이의 대평원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애리조나 중심으로 해서 콜로라도 강이 흐르면서 유구한 세월 동안 깊은 협곡을 만들었고, 이 강은 글렌 캐년을 통과해서 그랜드 캐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지구의 격렬한 몸부림이 바다에 잠겨있던 지층을 솟구쳐 올렸고 그 위로 퇴적물이 쌓여 고원이 생겨났다. 고원의 물은 틈새로 수백만 년 동안 강물과 비바람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땅의 장엄한 협곡들이다. 우리의 여정은 강이 흘러온 시간, 대지가 숨쉬어온 그 위대한 시간과의 만남이다. 이곳 안텔로프 캐년은 이곳 원주민인 나바호족의 언어로 바위 사이로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암이 급격한 급류에 의해서 깎아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바호족은 분명히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가 이곳을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해서 굉장히 신성시했다고 합니다. 나바오족이 나바오 부족 공원으로 지정한 엔텔로프 캐니언.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보호지역이다. 이렇게 위에 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밑에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숨겨져 있을지. 붉은 모래바람만이 가득한 이 땅의 경이로움은 발 밑에 있다. 이 비밀의 문을 들어서면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세찬 강물과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홍수가 오랜 담금질 끝에 빚어낸 협곡. 물살이 얼마나 셌으면 이 사암을 깎아내린 물결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굉장히 딱딱한 사암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냈을까요? 빛을 받은 바위의 곡선이 마치 춤을 추는 것만 같다. 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와, 여긴 엄청 큰 물이 소용돌이 쳤나 보다. 그 아득하고도 강렬한 시간 앞에 찰나의 바람마저 고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물은 대지 위에 새로운 조각을 새기고 있으리라. 자연의 경이 앞에서는 다음 목적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애리조나주 북부 해발 2,000m가 넘는 콜로라도 고원에 자리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미국 대륙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곳은 한 해 4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겨울이 막 끝난 그랜드 캐년의 풍경 속으로 들어선다. 자, 우리 이제 그랜드 캐년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드디어 빨리. 그랜드 캐년을 다 와보네요. 축하합니다. 그래 좀 살살하죠? 네. 여기가 고도가 2,300 정도 돼요. 이 자연의 신비를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며 1903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그랜드 캐년. 이 건물은 뭐죠? 예, 이게 막루죠. 이렇게 높게 지어가지고 이제 적의 침범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뭐 천문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게요. 하늘과 그렇게. 가까우니까. 예.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구나. 예. 저 진짜. 정말 이 펼쳐진 광대한 면적이 우리 제주도의 2배입니다. 제주도의 2배요? 그렇게 넓고 그리고 이 깊이가 1,600에서 1,700 그러니까. 콜로라도 강물이 수백만 년 동안 깎아낸 대협곡 중에서도 광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랜드 캐년. 물살이 깎아낸 지층에는 길게는 20억 년, 짧게는 1억 년 된 지구의 오랜 생애가 기록돼 있다. 어쩌면 자연 그대로의 색깔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죠? 오늘은 좀 안개처럼 이렇게 스모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감추어둔 듯한 신비로운 맛도 나고. 정말 탄성밖에 안 나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행은 사람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든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차지한 가장 작은 면적을 실감하게 한다. 이 대단한 그랜드 캐년에 와보니까 프랑스 작가 플로베르가 한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도 이 그랜드 캐년을 걸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고민거리, 사소한 걱정거리들 모두 걸으면서 다 흘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njoy. 오케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네. 길이 아주 잘 돼 있네요. 이게 이제 림 트레일인데 저 그랜드 캐년 빌리지에서 이쪽, 동쪽, 서쪽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곳곳에 전망대마다 들릴 수도 있고. 민속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존 웨슬리 파웰이 이끄는 탐사대가 1869년에 발견한 그랜드 캐년. 당시 이곳은 지도에도 없는 미지의 세계였다. 오, 자, 찌르네요. 와, 무서워요. 조심하시고 이 강풍에 조심하세요. 오늘 네. 바람이 아주 세네. 어우, 세상에. 우와.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저 콜로라도 강, 캐나다 로키와 대별되는 콜로라도주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와. 장장 2,000km고요. 그 강물이 흐르면서 강물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이러면서 협곡을 계속 깎아 내려온 거예요. 조각을 하면서 가네요. 그렇죠. 콜로라데 골로는 인디안 말로 북다는 뜻이에요. 그랜드 캐년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꼽는 이유가 바로 눈앞에 있다. 자, 저 건너편에 보시면 이 그랜드 캐년의 노스림입니다. 이 노스림과 이쪽 사우스림을 연결하는 카이밥 트레일, 그랜드 캐년을 종주하는 길이죠. 이 길은 세계 10대 트레일을 선정하는데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 내에는 640km의 트레일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카이밥 트레일은 총 길이가 38km입니다. 그래서 1600m를 오르내리면서 중간에 캠핑을 하거나 렌치에서 자면서 1박 또는 2박을 해야만 하는 장대한 길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콜로라도 강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절벽을 이루고 있다. 그 사이에 협곡을 오르내리는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 야, 오늘 와. 좋은 풍경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요. 그랜드 캐년의 아주 여러 가지 얼굴을 보고 가네요. 네, 날씨도 좋고. 카이밥 트레일은 그랜드 캐년의 진수를 누릴 수 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길이다. 아찔한데요. 인디안들은 이런 지형을 카이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카이밥은 산이 거꾸로 서 있다라는 뜻인데요. 무려 1,500m의 산이 거꾸로 있는 듯한 이 형상을 두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1,500m에 이르는 절벽을 내려갔다 올라서야 하는 여정은 여간한 산꾼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한여름과 한겨울을 빼고는 연중 어느 때 찾아와도 좋다. 자, 와. 그래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네. 스틱을 조금 길게 잡고. 높고 낮은 벼랑 사이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길. 서서히 가빠오는 숨을 느끼며 협곡에 빠져든다. 저 어쨌거나 이렇게 가산길은 즐거워요. 좋아요. 풍경을 두루 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확실히 산은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이라더니 많이 내려가네요. 와,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경고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러고 있을까요? 이 콜로라도 강을 따라 내려갔다 하루 만에 올라오는 건 비추라고 합니다. 너무 멀고 너무 덥고 1,500m에 해당하는 급경사 길이니까요. 길은 수직으로 놓여있는 듯 가파르다. 바로 옆은 낭떠러지. 협곡과 허공 사이로 이어진 길이 열릴 때마다 우린 지구의 오랜 과거 그 어느 순간을 만난다. 20억 년이라는 장대한 시간과 협곡의 깊이 속으로 서서히 들어선다. Good morning. 와. 협곡의 깊이가 어찌나 깊은지 바닥이 보이지가 않네요.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를 꿈꿀까요? 그렇죠. 그래서 버킷리스트 1순위로 들어가죠. Where from? So we're from New York State, New York City, Staten Island, New York. 스테인 아일랜드. What do you do for a living? And I'm a retired New York City firefighter. Firefighter. I respect And my your job. wife works in New York I work City in the school system. School system. Yeah, high school. Okay. So, Isn't your first time to visit here? and it's our first time visiting here. And since I'm retired,
this is something I wanted to do. We're used to tall buildings in New York City, and to see something like this is amazing. Was it your bucket list in your life? It was my For bucket him, list. yes. So he just dragged me along. Where's the next? I get this one out of the way first, and then we'll see from there. Maybe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I respect.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원주민들은 그랜드 캐년이 미국 서부의 전설적인 거인과 그가 몰고 다니던 푸른 황소의 발자국으로 생겨났다고 믿었다. 어쩌면 인간은 이 지구라는 광활한 공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와, 이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난다, 천지가 개벽한다, 뭐 이런 관용적인 표현 있잖아요.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요, 예전에는 아주 광활한 평원이었대요. 근데 7천만 년 전부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멋진 협곡을 만들어낸 거죠. 진짜로 내려갈수록 산이 거꾸로 서 있네. 거친 숨소리가 태고의 시간을 건너온 절벽 앞에 고요해진다. 그 깊은 평온과 경이로움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깨운다. 이 미국 서부의 대자연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We are all travelers. 우리는 모두 여행자일 뿐이다 라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 걸음 충실히 나가야 이 장대한 지구 속에 제 흔적을 조금이나마 남길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여행자가 되고 싶으세요?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붉은 대지 위에 쓰인 대자연의 서사시 미국 캐니언. 사막에 참 많네. 와,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는 배우라서 그런가 눈물도 살짝 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절벽 난간 끝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그 독특함으로 이제 높이가 16m 16m나 돼요? 그리고 폭이 10m. 근데 지금 올려다보고 싶다가 이 뒤에가 낭떠러지서 다리가 후들들 떨려요. 신비함을 넘어 경이로운 시간의 조각들을 만나는 길. 비록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멀리서나마 부서지기 전에 저 아름다움을 제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수억 년 지구 역사의 장엄한 광경 속으로 들어선다. 해발 2000m대에 펼쳐진 콜로라도 대평원. 고도가 높다 보니 때늦은 눈을 만나는 건 예산 일이다. 애리조나주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세도나로 향한다. 도시 주위에 성벽처럼 둘러싼 붉은색 사암 기둥과 암벽으로 유명한 이곳은 수천 년간 원주민들의 땅이었다. (19세기) 후반 정착민들이 들어오면서 거센 개척의 바람을 맞아야 했고 원주민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그 굴곡진 역사를 지나 지금은 인구 만여 명이 사는 미서부의 대표 휴양지가 된 세도나. 특히 은퇴한 이들이 제2의 인생을 보내기 위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여긴 미국이 아니라 무슨 예쁜 유럽의 작은 마을에 온 것 같아요. 최초의 우체국 국장의 부인의 이름이
세도나 밀러였거든요. 이 작은 도시가 여행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건 1950년대. 강력한 기운을 품은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곳 세도나는 아름다운 경관 외에도 신비로운 에너지를 가진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보어텍스라고 불리는 이 에너지는요, 물리학에서 공기와 액체가 서로 꼬여서 흐르는 현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요가, 명상, 기치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박찬호, 류현진 선수도 이곳에서 좋은 에너지를 듬뿍 받아갔다고 합니다. 심신을 평온하게 해주는 전기 파장의 일종인 볼텍스. 세도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볼텍스를 가진 곳 중 하나다. 2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도시 주변의 거대한 사암 덩어리가 바로 그 근원. 날씨가 봄인데 꽤 춥네요. 예, 변덕이 심하네요. 시샘추위. 오늘 우리 똑 종같이 생겼죠. 그러네요. 그래서 종바위. 기대되는데요. 1984년에 지정된 문주산 자연보호구역 안에 솟아있는 종바위로 오르는 길.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기기 좋은 코스다. 구름 사이로 하늘이 파랗게 보이네요. 해도 나왔어요. 변화무쌍한 자연. 오르는 길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종바위는 세도나에서도 가장 강한 에너지를 뿜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여행자들이 한 번쯤은 들르는 곳이다. 와, 이 봄인데 눈인가요? 눈 맞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눈이 신비로움을 더하는 길. 붉은 혹성 어딘가를 탐험하는 기분이다. 미끄러지기 쉬운 사암층을 따라 가파른 언덕을 오른다. 산 허리쯤 올라서자 바위는 매끈함을 더하고 더 꼿꼿하게 일어선다. So you live in the city, so you are enjoying the urban life. But how do you feel about think about the people who live in this kind of natural life, nature? Well, I think they're very blessed to be able to live in beauty like this every day. Wake up every morning and look out your window and see beauty like this. It's got to be a special treat for sure. And I think you have to be an active looker. You have to see it. You have to be able to want to go and find it. And it just takes a little bit of time to do it, and we love finding it. Yeah. And so we are, that's why we climb this high. Yeah, right. 하늘의 신전에서 쓰던 종이 뚝 떨어진 듯한 형상. 그 기묘한 몸체 위에 올라선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대단하네요. 이 붉은 사암 사이로 곳곳에 집들이 들어서 있어요. 수억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 이곳에 결국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사네요. 처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뭐 원주민이고 또 인디안들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터를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고 그리고 건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이 붉은 바위 지대는 성스러운 장소였다. 그들이 믿었던 자연의 영적인 힘은 우리가 자연에서 찾는 위로와 희망,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쉬워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그저 자연에 순응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
자연은 마땅히 돌아가서 쉴 곳.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도심 속에서 바쁘게 부대끼며 살다가도 산으로, 바다로, 자연을 찾아서 휴양을 떠나니까요. 서부 개척시대 이 황량한 땅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대자연의 숨소리만은 여전히 깊고 선명하다. 그 거칠고도 아름다운 지구 박동을 따라 황야를 달려간다. 애리조나주 북쪽에 맞닿아 있는 유타주. 로키 산맥이 주를 관통하고 땅덩이의 30% 이상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타주 남동부, 콜로라도 고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사막 도시 모압으로 들어선다. 재밌게 전시해놨죠. 네. 이게 뭐 ATV 종류라고 보면 되죠. 네, 여기에 이제 우라늄 광산이 유명해요. 1950년도인데부터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인구들이 막 유입이 되기 시작했죠. 최근엔 각종 스포츠와 트레킹의 천국으로 더 많이 알려진 모아브. 특히 아치스 국립공원의 관문으로 유명하다. 고대 문명의 유적지 같기도 하고요. 저쪽으로는 설산도 보이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이 아치스 캐년은 지금 극히 일부만 개발이 됐어요. 엄청난 규모인데. 땅은 이렇게 붉은 빛깔인데 저 위엔 은빛으로 빛나네. 공원 입구에서부터 펼쳐지는 기기묘묘한 바위 행렬.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선 느낌이다. 이 근방에 살던 원주민 부족 유트족의 이름을 딴 유타주. 그리고 유타주에 속한 5대 국립공원 중 하나인 아치스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바람과 모래가 빚어낸 2,000여 개의 아치들로 사막의 창을 이룬다는 이곳. 정말 설레는데요? 이 광활한 땅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풍광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날씨, 이런 좋은 날이면 진짜. 하루 종일 걸어도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풍경. 와. 미서부 유타주 그리고 아치스 캐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여기 지구 맞죠? 거대한 신전이 있기도 하고.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바람과 물과 특히 이곳은 날카로운 모래바람이 이것을 깎았어요. 유구한 세월, 자연이 정성스럽게 빚은 아치스 캐니언.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붉은 바위들의 원더랜드라고 얘기하는 이 아치스 국립공원은 1929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0여 개의 아름다운 아치와 그리고 뾰족한 첨탑 그리고 바위들의 날카로운 편린들, 이러한 특별한 풍경과 지층들이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오묘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세상에 알려진 건 불과 200년 전. 오래전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였고 한때는 개척민들의 터전이었으며 지금은 유타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이 됐다. 여기 델리케이트 아치 트레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한 500피트 정도를 걸어야 한대요. 2~3시간 정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1리터 정도의 물을 꼭 챙겨서 가라고 합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델리케이트 아치로 이어진 트레일에 들어선다. 여기는 사람이 살던 곳인가요? 뭐 인디안들도 살았고 나중에 정착민들도 살았고. 1898년 존 웨슬리 울프와 그의 아들이 정착하기 이전부터 아치스 캐니언 일대는 원주민들의 오래된 터전이었다. 모르몬교 개척민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은 사라졌지만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그들의 영혼은 이 고요한 풍경 속에 깃들어 있다. 네, 정말 아담한 게 가족의 정이 막 풍기는 것 같아요. 저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그래요? 불러도 한번 될까요? 들어볼까요? 잘은 못하지만. 네. Give me a home where the buffalo roam, where the deer and the antelope play, where seldom is heard a discouraging word, and the skies are not cloudy all day. 자연이 주는 평온함은 그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다르지 않으리라. 이분들은 일찍 출발했나 보다. 그러게요. Hello. 네. 길을 따라서 가라는 거죠? 그렇죠. 벗어나지 말고 여기 전부 다 새로운 식물들이 재생되고 하니까. 국립공원의 북동쪽 지역에 자리한 델리케이트 아치. 그 아치를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전망대에서 멀찍이 바라보거나 거친 길을 걸어 바로 앞까지 가보는 것. 올라서는 길을 택했다면 고생스러움을 각오해야 하지만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광활한 아치스 국립공원. 309제곱킬로미터 넓이로 서울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스페인 정복가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가 몰몬 교도들이 이쪽에 정착하면서 더 잘 알려지게 됐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어마무시하게 큰 관광 자원이 됐죠. 거대한 사암 절벽과 자연 아치들이 이룬 신비로운 풍경. 원주민 부족들은 아치스의 붉은 바위 조각들을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통로이자 영혼의 거처라고 믿었다. 태고의 흔적 위로 그 무수한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듯 흐른다. 한 해 100만 명이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일 것이다. 이 오래된 나무들이 정말 멋있다. 하늘은 파랗고 땅은 붉고 와, 여긴 지구가 아닌 어떤 머나먼 행성에 나 혼자 와 있는 것 같다. 붉은 사막 위에 외따로 서 있는 아치. 그 바로 아래에 다가선다. 진짜 구니스의 몸, 작은 구멍도 있고 와, 사막에 창 많네. 와, 저 멀리 러셀 설산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 원형극장 같기도 해요. 세상에. 콜로라도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이 아치스 국립공원에는 작게는 1m, 크게는 엄청난 높이에 2,000개에 달하는 아치들이 있는데요. 아치스 국립공원은요, 3억 년 전에는 바다였다고 해요. 그런데 바닷물이 증발하고 1억 년에 거쳐서
바람과 모래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적인 수많은 아름다운 아치들을 만들어냈죠. 가장 정교하게 빚어진 아치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 델리케이트. 지질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델리게이트 아치는 이 아치스 캐년 국립공원 안에 있는 독립형 아치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절벽 난간 끝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그 독특함으로 이름 나 있죠. 세상에. 특히 네. 2002년도 그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때 네. 그 성화 봉송을 위해서 이곳을 지나갔다는 세상에.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죠. 이제 높이가 16m 16m나 돼요? 그리고 폭이 10m. 근데 지금 올려다보고 싶다가 이 뒤에가 낭떠러지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가장 많은 아치들이 흩어져 있는 데블스 가든으로 걸음을 옮긴다. 와, 저 설산 좀 보세요. 와. 막 일부러 만들어 놓은 세트 같아, 그죠? 네. 야, 엄청나게 큰 영화 세트에 제가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협곡의 바다에 일렁이는 거친 너울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얇은 지느러미처럼 깎인 사암 절벽들. 미로처럼 이어진 길을 따라 지구의 비밀에 다가선다. 인간이 전부가 아닌 세상에서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길. 곳곳에 악마들이 쫙 포진해서 우리를 반겨주는데 여기가 이제 데빌즈 가든이잖아요, 그죠? 네. 그대로 표현하면 이제 악마들의 정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우뚝 솟은 특별한 기암 형성물들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는 랜드스케이프 아치라고 세계에서 가장 긴 그런 아치가 있는 곳입니다. 모래바람이 절벽을 깎고 그 틈으로 스며든 물이 팽창해 바위를 쪼갠다. 그렇게 수천 개의 아치들이 만들어졌다. 바위와 바람,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하나로 얽혀든 지구의 역사.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 순간에도 바람은 새로운 풍경을 조각하고 있다. 진짜 이 길을 다니면서 자기 한치 앞에 발만 보면 저렇게 멋진 아치가 눈앞에 있어도 알아볼지를 못할 것 같아요. 길이가 무려 88m가 넘는 랜드스케이프 아치. 가느다란 돌기둥에 얹힌 시간의 무게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좀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돼. 또 다른 시간의 문으로 들어선다. 저 멀리 하얀 설산이 보이고, 와, 이 아래 어딘가에서는 정말 붉은색 옷을 입은 요정이 나올 것 같고. 어쩌면 이 길은 과거와 오늘,
현실과 비현실, 지구와 우주 그 어느 사이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속에 오래된 풍경을 닮은 커다란 창 하나가 생긴다. 그 창문 너머 다시 걸어갈 길이 그려진다. 오늘 저는 델리케이트 아치, 랜드스케이프 아치, 그리고 더블 O 아치까지 정말 아름다운 아치들을 제 눈에 직접 담을 수 있는 더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1970년대부터 42개의 아치가 침식작용으로 그 모습을 잃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오래오래 이런 자연유산들이 보존됐으면 좋겠네요. 풍경은 변하기 마련. 하지만 풍경을 빚어내는 자연의 위대한 힘은 변치 않기를 바란다.